이 파일은 이번 주 강의 자료 중 두 번째 파일입니다. 데이 2에서 이 파일을 봐도 좋으나 데이 1의 내용을 쉽게 끝난 학생들은 데이 1에 이 파일을 봐도 좋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앱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앱을 실행시키면 앱은 시작 단계와 종료 단계를 포함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되며 또한 사용 중에 그 사이에 실행 단계, 일시 정지 단계, 정지 단계와 같은 대표적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각 단계로 전이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을 표현하는 그림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스테이터스 다이어그램 형태의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플로우 차트 형태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플로우 차트 형태의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전체 라이프 타임, 즉 풀 라이프 타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앱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게 되면은 on create부터 시작해서 on start, on resume, on pause, on stop, on destroy를 거쳐서 종료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나누어서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이 실행이 되면은 앞서 언급했듯이 맨 처음 on create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 on start, on resume을 거치면서 화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용자는 앱과 인터랙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앱 사용 중에 예를 들어서 전화 수신 등에 의해 다른 앱이 foreground로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은 on pause 메소드를 거치고 일시정지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foreground에 올라왔던 앱이 또는 액티비티가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던 앱 또는 액티비티는 다시 foreground로 올라오게 되는데 즉 다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on resume을 거치게 됩니다. resume이라는 단어의 뜻은 재개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정지 상태에서 기존 액티비티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면은 on stop을 거쳐서 정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새로 foreground에 올라온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면은 기존 액티비티가 foreground로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되는데 단 이때는 몇 개의 콜백 함수를 더 거치게 됩니다. 즉 양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지 상태에서 foreground로 올라올 때는 resume 외에 on restart 그리고 on start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on stop을 거쳐서 정지 상태에 들어와 있는 액티비티는 모두 닫기 버튼 등에 의해 종료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만일 foreground에 있었다면 back 버튼 등에 의해 on pause, on stop, on destroy를 거쳐서 종료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on destroy는 모든 리소스를 반환하며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같은 모든 외부 연결을 종료시킵니다. 라이프 사이클 그림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료 상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on stop이나 on destroy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일시 정지 또는 정지 상태에서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종료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 사이클의 흐름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브랜치 관련 내용을 복습도 할 겸 우선 브랜치를 새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브랜치를 사용하면 코드를 이전 상태로 돌리는데도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작업 표시줄의 우측 하단에 Git Master라고 되어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그때 나타나는 Git Branches 항목들 중에 첫 번째 항목인 New Branch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Create New Branch 다이얼로그에 새로운 브랜치 이름을 적당히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을 연습할 것이므로 라이프 사이클 로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창의 우측 하단에 Git 이름이 라이프 사이클 로그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작업하는 즉 수정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브랜치인 라이프 사이클 로그 브랜치에 적용이 될 것이며 기존에 있던 마스터 브랜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메인 액티비티.java 파일을 찾고 그 안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에 새로운 멤버 변수인 태그를 그림과 같이 추가 선언합니다. 그런 후 이 멤버 변수를 이용하여 on create 안에 끝에 log.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명령문을 삽입합니다. 그 안에 패러미터로는 멤버 변수인 태그와 그리고 on create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하는 의미로서 on create cold라는 문장을 입력합니다. 이때 로그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는 로그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풍선 도움말을 통해서 우리는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풍선 도움말의 메시지가
지금 현재 cannot resolve symbol log, 즉 해석하자면 로그라는 기호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이는 컴파일러가 로그라는 기호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와 함께 풍선 도움말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링크를 사용해서 두 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Alt Shift Enter 키를 사용해서 로그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라는 제안이며, 두 번째 옵션은 Alt Enter 키를 누르고 제시되는 옵션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입니다. 자바의 임포트는 C와 C++에서 봤던 include와 같은 명령입니다. 두 개의 제시되는 방안들 중에 우리는 두 번째 방안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즉 Alt Enter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약 7개의 옵션이 제시됩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맨 첫 번째 제시되는 옵션이 가장 적합한 옵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우리의 이 경우에서는 첫 번째 옵션인 로그 클래스를 임포트 하라는 내용이 가장 적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포트 클래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래스 위에 import android.util.log 명령문이 삽입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onCreate 안에 마지막 줄로 삽입했던 log.e 함수 호출문을 보면은 로그가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램프도 에러를 의미하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작성해 놓은 onResume 메소드 안에도 log.e 함수 호출문을 삽입합니다. 인자로 전달되는 문자열에는 onResume 메소드가 호출되었다는 의미의 문장을 삽입합니다. 이제 라이프 사이클의 나머지 콜백 메소드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안에 비어있는 줄을 찾아서 또는 비어있는 줄을 만들고 라이트 클릭해서 단축 메뉴에서 Generate를 선택을 합니다. 나타나는 Generate 다이얼로그에서 Override Message를 선택합니다. 나머지 콜백 함수들에 대한 추가 삽입 작업은 과제로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서 맨 처음 호출되는 콜백 함수인 onCreate에 관해서는 우리가 모든 작업을 마쳤으므로 필요한 모든 작업을 마쳤으므로
on start부터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추가하기 바랍니다. 물론 on resume도 제외되며 여러분은 on start를 비롯하여 on restart, on stop, on pause, on destroy 콜백 함수들에 대해서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이 캠퍼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캡처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면 되는데 단 코드상에 누가 작성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설명에 예를 추가하였습니다. 과제 수행을 통해 필요한 코드 삽입을 다 완수하였다면 앱을 시행시켰을 때 로그 캣 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출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출력을 보면 붉은 글씨로 on create가 맨 먼저 호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on start, on resume까지 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캣 창은 스튜디오의 하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앱을 띄워놓고 폰을 다양하게 조작하면서 어떤 콜백 함수들이 호출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백 버튼을 눌렀을 때 또는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또는 파워 키를 눌렀을 때 등등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다른 콜백 함수들이 호출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주요 키를 조작하면서 라이프 사이클의 흐름을 로그캣 창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캣 창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하단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의 이해는 앱 사용 중에 전원 키를 누를 때입니다. 즉 앱 사용 중에 전원 키를 누르게 되면 on pause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일시정지 상태를 들어가게 되고 이어서 on stop 콜백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정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파워 키를 눌러서 on 시키게 되면은 앱은 on restart, on start 그리고 on resume을 거쳐서 다시 foreground로 나오게 됩니다. 홈키에 의해서도 같은 경로를 거쳐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앱을 사용하는 도중에 홈키를 누르게 되면 화면은 on pause와 on stop을 거치면서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고 foreground에는 홈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홈 화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전 앱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게 되면 이전 화면이 on restart, on start, on resume을 거치면서 활성화 상태가 되어
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앞의 경우에 로그캣 창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백키를 누르게 되면 on pause, on stop, on destroy를 거쳐서 종료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행 상태에서 일시정지 상태를 거쳐 또 정지 상태를 거쳐서 종료 상태까지 가게 되는 예로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폰의 방향 변경입니다. 즉 우리가 포트레이트 모드로 폰을 사용하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on pause, on stop, 그리고 on destroy가 모두 호출이 되고 종료 상태로 가게 된 후에 다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시작 상태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on create가 호출이 됩니다. 이 그림이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바꿨을 때 어떤 메소드들이 호출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로그캣 창의 출력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폰을 옆으로 돌리는 순간 on pause, on stop, 그리고 on destroy까지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시작하기 위해서 on create부터 on start, on resume 이 이어서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프 사이클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앱 코딩을 할 때 어디에 어떤 기능을 넣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